오늘 인터넷 은행 주담대 금리가 7%를 넘었습니다. K뱅크 기준으로는 상단이 무려 7.72%, 사실상 8%에 근접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은행은 아예 영업점 대출 접수를 중단했고 우리은행도 월간 한도가 10억 원. 한두 명만 대출 받으면 바로 마감입니다. 금리만 오른 게 아니라 이제는 은행이 돈도 안 빌려주는 시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광명에서는 분양가가 무려 16억까지 했습니다. 옆 단지 현 시세보다 무려 5억이나 높은 분양가입니다. 정말 괜찮은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급등한 금리의 구조적 원인부터 정부의 공급 정책 변화, 그리고 수도권 아파트 실거래가 하락까지 전방위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특히 11월 들어 실제 단지들의 실거래가가 얼마나 빠졌는지 단지별 사례로 직접 보여드립니다.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금리가 오릅니다. 그런데 이건 은행이 욕심을 부려서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대출이 막히고 있는 이유, 은행 입장에서 돈 빌리는 비용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은행도 시장에서 돈을 끌어다 씁니다. 기준이 되는 게 바로 코픽스 금리입니다. 코픽스는 쉽게 말해 은행이 자금 조달할 때 드는 평균 금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환율이 1,450원대에서 내려오질 않으면서 해외에서 돈 빌리는 비용이 훅 올라버렸습니다. 그러니 코픽스도 따라 오르고 여기에 가상금리까지 더해지면 대출자 입장에선 7%, 심지어 8%대 금리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K뱅크는 어제 기준 변동형 주담대 금리 상단이 7.72%, 거의 8%입니다. 국민, 신한, 하나 같은 주요 은행들도 평균 6.1%에서 6.5%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2년 전보다 0.67%포인트 상승, 수치로 보면 작아 보여도 대출 5억이면 연간 300만 원 이상 더 냅니다.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은 아직 금리를 못 내립니다. 인플레이션 잡을 때까지 버틴다는 입장이죠. 이 흐름이 이어지면 한국의 고금리도 오래 갈 수밖에 없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해 보여도 지금 부동산 시장, 금리라는 이름의 쓰나미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16억대로 분양한 광명으로 잠깐 되돌아가면 전용 84 기준 분양가가 16억 원입니다. 문제는 옆 단지 시세가 11억 원이라는 겁니다. 분양받은 분들 대출 어떻게 받으셨을까요? 지금 규제지역 기준으로는 15억 넘는 아파트엔 주담대 최대 4억 원까지밖에 안 나옵니다. 작은 평수를 기준으로 만약 6억 정도를 대출받았다고 가정하면 이자만 얼마나 나올까요? 연 6% 기준으로 연이자 약 3,600만 원. 월 300만 원 꼬박꼬박 이자로 나갑니다. 만약 7%라면 연이자 4,200만 원. 월 350만 원입니다. 이 정도면 실수요자든 투자자든 감당이 되냐는 고민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 단지의 청약 경쟁률도 높지 않았습니다. 평균 경쟁률 6.01대 1. 요즘같이 물건이 적은 상황에선 상당히 낮은 수치입니다. 광명은 그간 수도권 상승을 주도했던 핵심 지역이었지만 지금은 고점 부담이 현실화되는 상징적인 사례가 된 셈입니다. 그리고 이건 광명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비슷한 구조의 고분양 아파트들 수도권 곳곳에 퍼져 있습니다. 지금 이 시장 낯설지 않습니다. 정확히 2022년 하반기 대폭락, 영끌의 종말, 거래 절벽이라는 말이 쏟아졌었죠. 지금이 뉴스에 매일 나왔던 그 시기와 너무 닮았습니다. 당시 기사 제목 중 이런 게 있었습니다. 부동산 대폭락 시작 오늘이 가장 비싸다. 두려움이 만든 거래 빙하기, 지금과 상황이 거의 똑같습니다. 금리 급등, 금리 대출 규제, 금리 전세가율 하락, 거래 절벽, 그리고 그때도 일부 단지가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오르는 거 아니냐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지만 바로 급락장이 이어졌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합니다. 이게 반등이 아니라 데자뷰라는 증거는 경매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년에 집 산 사람들, 지금 가장 많이 경매로 나오는 지역은 노원, 도봉, 성북입니다. 강남, 서초, 여의도, 목동, 성동, 송파, 광진도 예외는 아닙니다. 무리해서 샀다가 금리, 거래 절벽, 시세 하락까지 겹치면서 견디지 못한 겁니다. 이번에도 지금 시장의 구조는 그때와 너무 흡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알죠? 부동산은 단기 게임이 아니라는 것, 지금 당장 거래가 많든 적든 이 흐름은 분명히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에서 정부는 어떤 카드를 꺼내고 있을까요? 최근 국토부는 분명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용산 정비창에 주택 7천 가구 공급 검토 중. 서울 핵심지 공공주도 공급에 속도 낸다. 다시 말해 용산 정비창과 같은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도 3억, 4억대 분양 아파트가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분양가 격차 이게 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민간에서는 16억, 18억까지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토지임대부나 지분적립형, 이익공유형 등을 통해 공공분양을 확 늘리겠다는 전략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수요자 입장에선 비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16억인데 옆 동네 공공분양은 3억? 민간 고분양 단지는 경쟁력을 잃게 되고 장기 미분양은 추가 할인으로 이어지고 시세 하락 압박이 이어집니다. 특히 지금처럼 고금리 매수심리 실종 상태에선 이런 구조 변화가 더 빠르게 시장에 반영됩니다. 광명 16억 분양 사례처럼 시세보다 5억 비싸게 시작한 단지들,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부담을 안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순히 입지만 좋으면 된다는 판단으론 안 됩니다. 앞으로 분양 받으실 분들이라면 옆 동네 공공분양이 얼마냐, 정책 방향이 어디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시작부터 마이너스 프리미엄을 안고 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지금부터는 실제 거래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뉴스는 반등만 이야기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성남으로 가보겠습니다. 성남시 창곡동 위레더일 55, 전체적인 하락 추세는 20%대에서 30%대입니다. 11월 들어 실거래가가 무려 5.5억 하락한 사례 등장, 11호 부동산 규제 발표 이후 거래 절벽 급락이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의왕시입니다. 많게는 6억 3천 하락, 하락률 적게는 35% 수준, 많게는 45%까지 하락했습니다. 30% 이상 하락은 통상 폭락으로 분류됩니다. 고양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달 기준으로만 보면 최대 47% 하락 사례가 있고 다수 단지가 20에서 30% 이상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원시도 같이 보시죠. 11월 실거래 기준으로 대부분 단지가 30% 이상 하락. 계속해서 안양시를 살펴보시죠. 11월 실거래가 기준 최대 2억 6천 하락, 적게는 1억 내외 하락. 부천시도 살펴볼까요? 소사구는 30% 이상 하락했고 오정구 22에서 23% 하락, 원미구 22에서 28% 하락, 화면을 중지해 놓고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화성시를 살펴보겠습니다. 3억 6천에서 7억 천까지 하락 사례가 등장했습니다. 실거래 기준 숫자로 보면 감이 안 올 수 있어서 금액 단위로 말씀드렸습니다. 이 정도면 단순한 조정이 아닙니다. 패닉셀의 시작점일 수 있습니다. 지금 실거래가 하락 흐름은 경기권 전체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지방이 아니라 수도권 핵심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이자 부담, 대출 규제, 실수요 이탈이라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권 핵심지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 이 흐름이 단기간에 반전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점에서 지금은 더욱 냉정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7%를 넘긴 주담대 금리와 대출 절벽, 그리고 광명, 고양, 수원 등 수도권 실거래가 하락 흐름까지 짚어봤습니다. 만약 지금 시장을 잘 이해하고 흐름을 따라가려는 분들이라면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다룬 데이터 어디서도 쉽게 보기 힘든 내용들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자분의 지역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화면에 걸린 영상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무물이었습니다.